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팀 송민환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신입생분을 모시고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문화콘텐츠학과 20학번 박노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 노엘 학생은 문화콘텐츠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배우는 영상산업에 되게 큰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콘텐츠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반영 없이 논술 시험만으로 100% 성적을 반영해서 이제 학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부 교과 반영 없이 논술만 100%로 이제 선발하는 전형은 맞지만 고교 과정 100%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성실하게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저도 평소에 고등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출제돼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학생분들이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게 학생부 교과 반영은 없지만 저희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 자연, 수의 각각 계열별로 반드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논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좀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논술을 준비할 때는 글쓰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수능 최저를 맞추고 고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 자체를 망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논점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연습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글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제가 천천히 공들여서 글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한 번 이제 글을 그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 글은 더 빨리 완성이 되고 결국에 시험 시간에 제 시간 안에 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을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문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천천히 글을 한 번쯤은 완성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 이제 틀을 잡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본인이 쓴 글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네, 글을 한번 완성시키고 이제 자기만의 글을 쓰는 스타일을 조금 굳혀 놓은 후에는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 채점 기준 등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자신이 쓴 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글을 한 번 더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논술 연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그게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6개년도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문항, 그리고 답안, 그리고 문항 해설뿐만 아니라 출제 근거, 출제 의도, 그리고 채점 기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좀 체험해보고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뿐만 아니라 저희 건국대 논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저희가 모의 논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푸셨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모의 논술 답안과 그리고 해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이 올라가 있고요. 이 답안에 대한 이제 모의 논술 특강 유튜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21학번을 희망하시는 후배님들한테 혹시 전달해주고 싶은 논술에 대한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시문들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게 저는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출제자가 분석을 하라고 했던가 아니면 요약을 하라고 했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파악이 보다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읽고 난 후에 제시문들을 읽을 때 가부터 말을 한번 훑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시문들이 각각 다른 내용이겠지만 공통적으로 큰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런 주제를 갖고 있다던가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제시문을 읽는데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 과정에서 제시문들이 100%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미 뭐 탐구 과목이나 혹은 뭐 국어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개념들이 출제가 되는 거여서 그런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 아, 이 주제는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그런 걸 미리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제시문을 읽을 때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한 시간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그리고 정확히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 옆에 남은 칸이나 아니면 연습지 같은 곳에 키워드나 그때그때 떠오르는 문장들을 조금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게 되면은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눈에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내가 한번 써봤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쉽게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읽기 쉬운 글이 가장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범 답안에 비해서 내 글은 너무 쉽게 써진 글이 아닌가, 너무 쉬운 표현들만 사용된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험 당일날 조금 불안함이나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초등학생 수준으로 글을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고교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 엄마나 이모같이 그 제시문의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 글을 한번 읽어달라고 그분들이 글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글이 쉽게 싹 읽혀지는 글을 쓰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나 그 서술 방식 그리고 그 논리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고요. 혹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놓칠 만한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당황해하고 실수가 잦은 부분 중에 하나가 원고지 사용법이랑 맞춤법인데요. 이 원고지 사용법도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고 맞춤법도 우리가 긴장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해놔야 시험 당일날 긴장하지 않고 부담감 없이 시험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엘 학생이 그 노하우나 팁을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고사 당일 유의사항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을 이제 이분할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4시에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그리고 자연 B에 속해 있는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7시 40분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시간이 상이하니까 요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지정 탐구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수능 최저 기준 또한 계열별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교차 감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교내 주차를 아예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차를 타고 오더라도 교문 앞에서 이제 하차를 하시고 나서 그 하차 포인트에서 미리 이제 하차를 하시고 도보로 이제 학교로 진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학교로서 당일날 발열 체크가 있을 예정이에요. 모든 수험생 대상으로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할 예정이니까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저희가 수험표 겸 문진표를 업로드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거를 출력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문진표를 작성을 하시고 당일날 가져오시면 왼쪽에 있는 수험표를 들고 고사장으로 직접 입시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문진표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리고 노엘 학생이 다른 전달하고 싶은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시험 당일날 이제 시험 가는 필기구나 혹은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뭐 볼펜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혹은 수정할 때는 어떤 규정을 지켜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시험 당일날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논술고사일이 12월 5일이잖아요. 거기서부터 3, 4일 전에 고사장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고사장과 건물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당일날 학교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2021학년도 논술후자 전형에 대해서 노엘 학생과 같이 노하우와 팁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올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부담감,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준비한 것만큼 다 보여주시고
건국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